네, 안녕하십니까. KB증권 박주호입니다. 관세 이벤트, 정확하게는 상호 관세 이벤트 이후에 국채금리가 급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변동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추가로 하락할지 아니면 여기서 국채금리 하락세가 진정되고 다시 반등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모든 전망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까지는 금리 하락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관세 충격 이후로 성장률 전망들이 악화되면서 금리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성장률 전망이 악화되니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고 반대급부로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크게 몰렸던 겁니다. 물론 금리가 또 최근에 반등을 한 것은 관세가 정말 상호 관세가 당장 모두 실행되기보다는 주요 국가들, 중국을 제외한 주요 국가들은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좀 다시 금리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저는 이 관세 이벤트가 약화된다고 해서 미국 경제가 꼭 회복된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주가가 크게 충격을 한번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주가 충격의 여파는 여전히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미국 경제는 저희가 소비가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소비가 좀 약해질 리스크에 주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소비가 워낙 좋았다 보니까 당연히 기업들의 이익도 좋았고 기업들의 이익이 좋으면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소비를 다시 강하게 만드는 요인을 작용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기업의 이익이 좋으면 고용이 늘어나게 되고요. 노동시장이 좋게 되면 가계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이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 이익 전망이 좋아진다는 것은 주가에 긍정적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또 소비의 원천 중에 하나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경제의 선순환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반대의 상황이 닥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현재 기업 이익에만 좌우받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위험 심리, 안전자산 선호, 위험자산 회피 심리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또 받습니다. 지금은 경제 펀더멘털이 크게 먼저 망가지기보다는 어떤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았고 이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되면 당연히 주식을 금융자산으로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가계 입장에서는 소비를 줄일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다는 겁니다. 이게 한번 악순환에 빠지기 시작되면 주가가 부진하면 소비가 부진하게 되고 소비가 부진하면 당연히 경제가 부진해지고 기업의 이익 전망도 악화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악순환 고리를 타서 고용시장이 부진할 수도 있고 주가가 추가적으로 부진할 리스크도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겁니다. 관세에 약간의 협상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경제 하방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주가가 이틀 동안 10% 이상 하락한 시기가 몇 번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면별로 따지면 1987년,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팬데믹 정도가 최근 수십 년 내에 벌어졌던 사례들입니다. 근데 그 시기에 보면 주가는 상대적으로 빨리 회복하는 모습들이 종종 관찰이 됐습니다. 주가가 크게 부진한 상황에서는 예를 들면 연준의 부양책이 나올 수도 있고 정부의 부양책이 나올 수도 있고 주가가 빠르게 급락하고 또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반대로 10년물 금리의 경우에는 꾸준히 한 앞으로 수개월 동안 그러니까 주가가 크게 급락한 이후로 수개월 동안 유의미한 반등을 보여주지 못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한번 크게 충격을 받고 나면 이게 살짝 반등할지라도 경제에는 여전히 그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에 금리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다르게 말하면 기준금리 인하 압력이 커진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지금은 관세 충격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은 상태인데 이러한 충격은 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좀 시차를 두고 계속 경제에 악영향을 줄 소지가 있다. 그런 환경에서는 미국 금리가 여전히 하락 압력이 여지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미국 10년물 금리가 3.6%대 정도까지는 하락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4% 정도를 적정 수준으로 판단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침체 확률을 높게 점치다 보면, 그러니까 높게 점친다는 것은 기존 전망 대비해서 침체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10년물 금리 레벨도 낮아질 수 있는 겁니다. 저희는 베이스 시나리오는 여전히 경제 둔화 쪽을 바라보고 있지만 이전보다는 분명히 침체 리스크가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정 금리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가 굉장히 좋은 상태, 그리고 둔화되는 상태, 그리고 약간의 침체 환경에 빠지는 이런 여러 가지 매크로 시나리오를 구분해 볼 수가 있고, 각각의 시나리오에 저희가 주관적인 확률을 부여해서 10년물 금리의 적정 수준을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은 예를 들면 저희가 균형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을 20%로 보고, 경제가 둔화에 빠질 가능성을 50%, 베이스 시나리오죠. 이렇게 보고 마지막으로 좀 얕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30% 정도로 본다라고 하면 미국 10년물 금리는 3.6% 정도까지는 충분히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침체 우려가 조금 더 커지면 금리가 이 정도까지 하락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수치는 작년에 한창 3분기에 침체 리스크가 높아졌을 때의 레벨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금 미국 10년물 금리가 또 소폭 반등을 해서 어제 4.2% 근저리까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전히 하락 여력은 남아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시장의 기준금리 기대를 보는 겁니다. 시장의 기준금리 기대 중에서도 연내 4번이다 5번이다 이 수치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기준금리가 몇 %까지 내려갈 수 있을지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OIS 2년 후 2년이라고 표기된 부분인데, 쉽게 말하면 향후 한 3, 4년 정도 기준금리 레벨을 시장이 어떻게 기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하고 방향성이 굉장히 똑같은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저희는 침체 리스크가 조금 높아지게 되면 시장의 중장기 기준금리 전망치가 3%까지는 충분히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때 미국 10년물 금리도 한 3.6%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수치들은 침체 리스크가 조금 더 높아지는 시나리오여야 될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라고 하면 3% 중후반대까지는 하락할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금리 하락 전망, 그리고 10년물 금리가 3% 중후반대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은 결국 관세 리스크가 당분간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가정 하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물론 이러한 가정 자체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그런 시장 환경입니다. 그래서 잠재적으로 어떤 이벤트들이 발생했을 때 금리가 다시 유의미하게 반등할 수 있을까,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은 역사적으로 무역 정책에 대한 권한이 의회에서 대통령으로 꾸준히 많이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회 동의 없이도 트럼프 정부가 막강한 무역 정책을 지금 발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무역 정책에는 동의하지 않는 공화당 위원들도 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일부 위원들이 합작해서 의회가 다시 무역 정책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을 지금 통과시키려는 노력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법안이 크게 진전이 된다라고 하면 트럼프 마음대로 무역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리스크는 크게 완화되면서 금리가 반등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시장의 관심이 현재 관세에서 감세로 옮겨가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미국 의회에서는 감세안을 조금 빠르게 추진하자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 정책은 성장률에 부정적이지만 감세 정책은 성장률에 굉장히 긍정적인 거거든요. 지금 경제 상황이 조금 악화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감세 정책을 빠르게 추진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금리 반등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준이 빠르게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이미 커진 상황에서 만약에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라고 하면 통화정책의 긴축 환경이 지속되기 때문에 아마 침체 전망은 더 악화될 소지가 커집니다. 그 경우에는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빨리 하지 않더라도 장기금리는 더 크게 하락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금리를 빠르게 인하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B컷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5월부터 당장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경우에는 경제 침체 우려를 조금은 완화시켜주고 또 인플레이션을 높이면서 장기금리가 반등할 소지가 커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마지막 옵션, 연준이 빠르게 인하하는 것은 지난주 금요일 밤
파월 의장의 연설을 조금 돌이켜보면 그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준은 아직까지도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남아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기준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의회에서 어떤 무형 정책을 억제하거나 감세 정책을 빠르게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가장 현실성 있는 정책은 감세 정책을 빠르게 추진하는 법안이 그나마 성장률 하방 압력을 조금 막아주지 않을까. 이거 외에는 가장 강력한 정책은 결국 트럼프 정부가 상호 관세율을 낮추던가 주요국과의 협상의 여지가 크게 남아있다. 이런 발언들을 쏟아주면 또 금리의 추가 하락보다는 오히려 소폭 반등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저희 베이스 시나리오는 아니고 저는 여전히 트럼프 정책은 관세 부과의 진심이고 그러한 정책들이 크게 방향성 자체가 틀어지지 않는 한 아직까지는 금리 하방 리스크가 조금 더 우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